자, 먼저 김영선 의원의 대리인이라고 자청하는 분의 위임장을 먼저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이분이 지금 계속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려요. 왜냐하면 강혜경 잘못되었다. 그리고 심지어 공익제보자 신청을 했던 김태일 소장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지금 반발 또는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노인변호사 저런 위수임 계약서를 보면 자, 김영선을 대신해서 저렇게 행정사가 저렇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됩니까? 저 사람한테? 근데 저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저 위수임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1조에 국회의원 김영선님의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관하여 선관위에 조사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자문상담 및 정치자금 법령 등에 관한 자문응답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뭐 일체의 사물의 위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제 이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2조에서는 행정사법 제2조에서 정한 일체의 권한 위임한다 했는데 행정사는 변호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관하여 선관위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과연 자문상담 혹은 정치자금법 등에 관한 자문응답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할 수 있어요. 제출 대행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외에 나머지 건 못하는데 행정사법 2조를 살펴보게 되면 행정기관에 서류 제출하는 거 할 수 있다, 작성할 수 있다, 그런 종류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도 작성할 수 있다. 또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서류를 번역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인허가 관련된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청구나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다. 이건 있고요. 6호에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관계에 대한 것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변호사인 김영선 의원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라고 하는 이런 형사적인 문제에 관련한 자문상담 및 이런 자문응답을 저분에게 위임한다는 거는 저는 안 된다고 지금 판단합니다. 자, 이제 저분이 지금 계속 강혜경 씨 그리고 김태일 소장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면서 좀 폭언에 가까운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김태일 소장에게는 배신의 명분이 없음에도 배신의 칼을 꽂고 그리고 배에 칼을 찌르고 더 나아가 찌른 칼을 돌려서 배의 내장 휘저어서 수술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다시 한번 성찰하고 3번 참으세요. 이게 이제 김태일 소장한테 보낸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공포감을 굉장히 지금 많이 느끼고 있고요. 주위에서 이제 김태일 소장과 강혜경 씨에 대해서 뭔가 공격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 사람이 지금 페이스북에 글을 계속 올리면서 자, 김영선으로부터 뭔가 위임장을 받아서 하고 있으니 자, 회계장부 내한테 다 보내라. 그리고 네가 녹취가 있다면 그것도 공개하라. 그거 내가 법률 대리인이다. 이렇게 이제 나서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오늘 오윤의 역할이에요. 네, 예. 시민 상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법률가 노영희 변호사가 이제 저 대리인이라는 사람의 이제 지위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요. 저는 이번 명태균 일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의 정치인이거나 고위 학력을 지녔다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 김영선 의원이라는 사람 다 알다시피 5선 의원이고 지난번 국회 때는 국회 부의장에도 도전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이 우러러마지 않는 서울 법대식이나 나오신 사람이에요. 그 밖에 뭐 화려한 이력이 있는데 자기 입장 하나 스스로 밝히지 못해갖고 대리인을 내세워요. 그 대리인이란 사람의 저 어투를 보면 뭐 내장을 뭐 어떻게 하겠다고 저런 수준의 사람이 지금 대리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대표하고 있는 게 소위 보수 정치권이라는 거예요. 저런 수준의 사람, 저런 수준의 언동으로 뭘 대리하겠다고 하고 뭘 협박하겠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나라가 창피하다. 내가 이 나라에 소속돼 있다는 것 자체가 창피하다. 만약에 한국이 전 세계 언론에 주목받는 나라에서 이게 하나하나 그대로 일본이나 미국처럼 뉴스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회계보고서, 회계장부 등 원본을 자신에게 인계하라고 권고해달라고 김태일 소장님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강혜경 씨가 회계 책임자였으니 그런 서류를 달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문제는 이 사건은 단순히 민사적이나 하고 뭐 둘 간의 서류 그냥 이거 서류 보여줘 이런 식의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형사적으로 여러 번의 압수수색과 여러 명의 피의자가 지금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라서 회계 보고서와 회계 장부는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형사적인 증거가 됩니다. 네. 그런 것 등을 본인에게 인계하라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본인이 아까 제가 행정사법 2조와 그에 따른 별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석정근님, 제가 지금 강혜경 씨의 대리인으로서 사실은 석정근님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했어요. 오늘 이 방송 보시고 본인이 저에게 만약에 뭔가 할 얘기가 있으면 하셔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협박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형사적인 처벌과 관련된 문서를 그냥 막무가내로 인수하라라고 하시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좀 자제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좀 하나 더 보태겠는데 예. 이게 그냥 오윤회라고 생각하시고 예. 그냥 시민상식으로 정말 이 바라볼 때마다 욕지가 나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행정수반의 권능과 그 지위라는 거는 넘치게 거의 독재국가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와 맞설 수 있어야 되는 입법 권능이 얼마나 없는가를 처절히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주 굉장히 발전된 민주국가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엄청난 정치 스캔들이 퍼져 있으면 국회 내 해당 상임위에서 꼭 국감이 아니어도요 청문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자리에 김영선 앉아있고 명태균 앉아있고 플러스 유관 정치인들 무슨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뭐 이준석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국회의원들의 각 당의 국회의원들의 검증과 질문을 주고받아야만 이게 정상적이고 민주공화정적인 모습인 거거든요. 우리 꿈도 못 꾸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수사기관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처참한 겁니까? 그러니까 일개 이제 뭐 행정사다 또는 일개 변호사다 하더라도 김영선 의원이 얼굴을 나타내지 않고 이 사람한테 위임장을 줘놓고는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로 듣기가 거북한 정도 이런 내용을 폭력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고 당사자에게 뭔가 카톡이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놀랍기도 하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김영선 전 의원과 어제 그제 연락을 직접 취했다는 거예요. 그저께라고 이틀 전에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박진영 교수 지금 검사들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소환을 해야 되는데 김영선 의원을 이 사람은 어떻게 김영선 의원하고 그저께 이틀 전에 연락을 취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검찰이 그럼 수사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럼 검찰은 이분을 통해 가지고 김영선 의원의 소재지를 찾아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분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이름 나옵니다. 네. 재밌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네이버에 다 있으니까 제가 개인정보 유출이 아닙니다. 보면은 다른 건 제가 안 읽어드릴게요. 종교 유교 그리고 또 반려동물까지 적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선거행정사협회 회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결국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이제 행정사인데 선거행정사협회라는 것은 선거 관련되는 일을 지원하던 사람들끼리의 모임인 것 같아요. 선관위 공무원 출신이에요. 네, 선관위 공무원 출신이겠죠. 네. 아마 이 모임 제가 이 선거행정사협회라는 것을 최근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아는 분이 선관위 있다가 나가서 여기 또 속해 있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선거행정사무를 도와줘요. 예를 들자면 이분들이 하는 게 들어가서 회계 책임자 해주고 선거에 가가지고 회계 책임자를 해준다거나 선거 사무원이 해준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자리지 이분이 정치자금법이라는 것은 법률적 위반 행위입니다. 거기에 법적 대리인이 된다는 것은 이건 좀 넌센스가 아닌가. 노영희 변호사도 이야기하셨듯이 제가 뭐 통화를 했을 때는 변호사가 세상에 뭘 아느냐 판사가 뭘 아느냐 내가 지금 법적으로 알고 있는 게 최고다라고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셨는데 김영선 의원과 관련된 엊그제 통화를 했다는 내용 그리고 국회 출석하라라고 했던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보실까요? 그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왜 안 하는지 제가 이야기 드릴까요? 민주당은 답정해 놔놓고 야 아니면 하라 굴 거고 국민의힘은 둘이 팽해갖고 이거 자기 말 안 받아 죽기라서 그래서 지금 확신이 안 서서 안 한다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그래서 더 나가라. 나는 권하고 있어요. 근데 내 전화도 잘 안 받지만은 우리 전화만 뭐 이야기하면 지금 내가 나가라고 권하고 11월 15일에 내가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자료 정리해주고 있어요. 지금 난 나가라고 권하고 있어요. 어렵게 했네. 어렵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가 뭐 전에 처박혀 갖고 좀 완전히 머리가 돌아서 7분이나 뒤통수 맞아서 전에 처박혀 있다고 놓았다면서 내가 왜 전화 안 받습니까 국회는?
그리 이야기해서 내가 그래 한 거예요. 자, 근데 요즘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좀 괴로움을 호소하시는데요. 경상도 사람들 말귀를 잘 못 알아듣겠다고 해서 커피 자막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는데, 자, 일단 김영선 의원하고 이틀 전에 통화했고 국감 나가라 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편먹고 있으니까 못 나간다라고 하더라. 그러면 저 이야기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수사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당사자는 누군가와 연락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지금 검찰이 얼마나 이분을 소환하려고 공식적인 노력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포영장이라든가. 근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제가 모르니까 이제 함부로 말은 할 수 없는데 본인이 나가서 무슨 말 해봤자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안 나간다? 그게 이 대한민국 이 형사사법 체계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만약에 피의자 박진영이 피의자인데 피의자인데 피의자면 예, 네. 나오라고 와서 조사받아야 되니까 나오세요라고 이제 제가 만약에 형사로서 혹은 뭐 검찰 수사관으로서 연락을 한다고 치면 아, 나 싫은데요. 내 말 안 들어줄 건데 뭐 하려고 내가 나가겠어요?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이렇게 되면 수사는 어떻게 하고 형사적인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분이 말하는 건 이제 억울하다 뭐 내지는 공평하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겠지만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김영선 전 의원 자체가 알 수 있을 거니까 본인이 공인으로서 그동안 오선의 국회의원까지 했었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떳떳하게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변호사로서 본인이 지금 변호사 한 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변호사로서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시고 남에게 자꾸 책임 전가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고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익숙해지면 안 된다. 적응하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가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익숙해지면 정말 큰일 납니다. 뭐냐면 국정감사장이 자기가 원해서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말고 싶으면 마는 자리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과거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공직자들 특히 이 정치 영역에 있거나 공직에 있던 사람들, 퇴직자라도 국감에서 부르는데 뭐 몸이 아파요. 재벌 회장들이 살살 빠져나오고 해서 얘기된 적은 있는데 그때 굉장히 언론에서 질타하고 큰일이었거든요. 지금은 너나 없이 빠져나가는데 이 정도 사건의 주인공이면서 김영선 씨 뭐 야당에서 뻔한 소리 할 테니까 안 나가겠어. 국회 권능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을 그야말로 알로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저기서 특히 중요한 게 저분이 뭐라고 했냐면 11월 15일에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11월 15일이 바로 뭐냐면 우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그 부인인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1월 14일 날이 선고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지방법원에서 11월 15일 날 또 선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11월 25일 날 선고가 있지만 아마도 그래서 11월 14일과 15일을 아마 염두에 두고 저런 식으로 15일 날 나가라고 하라고 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것만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너무 정치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좀 피해가려는 거죠. 제가 대표적인 선관위 해체론자인데요. 지역 선관위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한국 정치가 지역주의에서 특정 정당 할거가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정치인들과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행정 절차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정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리고 정치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분이 지금 정치적 조언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조원은 저분이 할 수 있는 위치가 못 되는 거고. 근데 웃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김영선 의원 자체가 정치인으로 5선인데 무슨 조언을 또 받아야 돼요? 뭐 김영선 의원이 훌륭하면은 명태균 씨 통해서 공천 받았겠습니까? 그래 훌륭한 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꼭 지적해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검찰 수사 이야기하니까 명태균 씨의 82일의 여론조사, 윤석열, 김건희 개입의 문제, 조작의 문제 이걸 조사하는 줄 알아요. 이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요. 2022년 6월 달에 있었던 지방선거와 같이 했던 보궐선거에 김영선 의원이 출마했던 거 그것과 그 다음에 월급 이른바 반띵 요거 지금 수사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서 강혜경 씨 조사받았습니다. 명태균 씨 참고인지 피의자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김영선 씨만 안 받고 있어요. 김영선 씨가 가장 핵심 인물인데 안 받는다. 왜 안 받느냐? 현재 국민의힘 소속 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창원지검이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 굉장히 가까운 지검장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더딘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런 분을 내세워놓고 제가 알기로는 용역 계약을 550만 원을 한 것 같고 200만 원은 지급을 했고 아직 300만 원은 주지 않았는데 그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강희경 씨와 김태일 소장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에서는 제가 좀 아연실색을 했고요. 이분이 이제 지금 노영희 변호사와 제가 나오는 우리 그 방송을 다 올려놓고 이것에 대해서 유튜브가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그 클립이 준비되어 있으면 잠깐 올려봐 주시고요. 페이스북에 그렇게 해서 이제 글을 올려놓고 저와 노영희 변호사를 엄청 비판했어요. 사실에 기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도 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이분에게 지금 법적 위임을 맡겨서 김영선 의원이 하고 있는 것은 더 놀랍다.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제대로 본인이 나와서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오늘 여러분들께 좀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하는데요. 어떤 목소리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재하는 과정에서 명태균 대표의 주변 인물 가장 가까운 사람과 통화를 했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부부,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해서 굉장한 섭섭함,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 그 사람들한테 이용당해서 명태균 대표가 이렇게 됐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같이 명태균 대표를 허풍쟁이 사기꾼 당장 감옥에 쳐넣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느냐라면서 격앙된 목소리, 정말 울분에 찬 목소리를 직접 저에게 들려줬는데요. 그 전에 홍준표 시장과 그리고 명태균 대표 간에 일종의 페이스북 전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홍준표 시장이 어떤 말을 했고 또 명태균 대표가 어떻게 답변했는지 먼저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최근 한 3, 4주 전에 있는 일인데요. 검찰은 성역 없이 나온 의혹들을 모두 수사하세요 라고 했고 그리고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 선거 브로커가 언젠가 일낼 줄 알았지만 이렇게 파장이 클 줄 예상 못했나요? 연루된 여권 인사들 대부분이 선거 브로커에게 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홍 시장님,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하면 저보다 홍 시장님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라고 이제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박진영 교수가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얘기를 하나 해주시죠. 제가 먼저 한번 맞받아 치실래요? 아니 먼저 이야기. 저보고 말을 이야기를 많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작년에 네. 딱 1년 됐습니다. 명태균 대표의 생일날 네네. 홍 시장이 예. 누군가를 보내서 생일 선물을 명태균 대표의 집 앞에 네. 갖다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주 깊은 관계네요, 그러면. 라는 소문을 내가 들었다. 자, 그러면 홍 시장한테 왜 당신이 구속될지 모른다고 했냐면 작년 명 대표 여름입니다. 명 대표의 생일이. 거기에 누군가를 보냈다. 자, 공무원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다. 홍 시장이 선물을 보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명 대표가 홍 시장으로부터 대우를 받았느냐?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왜 맞받아 쳐주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법적 책임져야 될지 모르는데. 아직까지는 법적 책임질 게 없습니다. 그래요? 소문이라고 하면 법적 홍 책임질 게 없다. 시장이 자연인 명태균 씨에게 선물 보낼 수는 있죠. 다만 두 사람의 관계가 왜 돈독해졌는가라는 것들의 증거가 나와야죠. 아니 홍 시장이 지금 명태균 사태가 터지니까 자기는 지속적으로 브로커한테 당했다. 나도 당했고 저놈 감옥에 당장 전화를 하는데 당했던 이미 브로커한테 왜 확인된 선물을 내용, 보내요, 근데 홍 시장은. 확인된 내용 하나 더 이야기. 홍 시장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명태균한테 돈을 1억을 빌려주고요. 네. 5천만 원을 받았는지 5천만 원을 못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네. 돈거래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홍 시장이 여기서 나 명태균 잘 모른다. 그 사람 브로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했다면 바로 구속인데요. 허위사실 공표로. 적극적으로 홍보 안 하는 건 제 혼자 덮어서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중적 태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진짜 홍 시장님은 어떨 때는 바른 말하는 정말 용감한 사람인 것처럼 나오고 또 어쩔 때는 이상한 상황에서 아부하고 이상한 쪽으로 약간 촉을 좀 세우시는 분이어서 저는 홍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분석할 만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명태균 씨가 당원 명부 56만 명 그 유출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이제 한참 큰 문제가 됐었는데 처음에 보세요. 거짓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보여줍니다. 이렇게 했다가 결국에는 자기 캠프에 있던 A씨 그분이 대구시청에 근무한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니까 곧바로 그 자리에서 사퇴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고 어떠한 반응을 안 보이는 쪽으로 지금 전선을 바꿨더라고요. 그런 걸 보게 되면 홍 시장이 그동안 했던 그 바른 말, 옳은 소리 이런 건 도대체 다 어디서 나온 건지 그분이 생각하는 기준은 뭔지 너무 의심스럽고 또 자기가 작년에 생일 때 지금 명태균 씨는 밖에서 식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네 생일 선물 가져다 놨으니 와서 받아라 이 말 때문에 또 집에까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매우 가까운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저런 식으로 이제 와서 저 사람은 브로커다,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러니 양해해라 이런 말을 사실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동거래는 왜 했는지 너무 석연치 않습니다. 자, 박 교수가 저는 저 페이스북을 예. 두 개를 해석해 보면요. 서로 뒤통수 쳤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사실은. 자, 보세요. 이런 이야기. 명태균 씨 이야기는 명부가 당원 명부에서 어디서부터 흘러나왔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홍 시장을 지적을 합니다. 근데 홍 시장은 그럼 그 명부를 가지고 윤석열을 도왔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추론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영화 친구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약은 나한테 받아먹고 충성은 딴 데 가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세요. 우리말에 왜 암묵적 약속이라는 표현이 있죠. 네. 모여서 이러기로 정하지 않았지만 서로 눈치껏 알아서 하는 암묵적 약속. 그거의 일단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제 그랬나요? 윤상현 의원이 명태균이가 혁신위원장 인요한 찾아가서 이준석이 외무부 장관 시켜달라고 건의했다네요. 이 말을 해요. 할 이유도 없는데 그 말을 했다는 게 뭐냐 했더니 그 분석이 뭐냐. 모든 시선을 명태균이가 나쁘고 이상한 놈이야. 배경이 좀 이 사람이 불투명하니까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도 홍준표도 오세훈도 또 누구도 다 굉장히 이상한 사기꾼이 이 모든 일을 저지른 거지 우리는 몰라. 우리는 당한 거야. 지금 이 방향으로 모든 걸 몰아가고 재밌는 얘기거리를 계속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홍 시장은 이야기를 보면은 명태균 씨하고 잘 본인하고 가까웠는데 명태균 씨가 본인을 안 두고 윤석열을 도왔다. 이러면 홍 시장은 뒤통수 맞았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 판에서 제일 얄미운 사람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에요. 지난 대선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메시지하고 그 다음에 명태균 씨가 했다는 메시지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연기하는 사람. 나머지 총감독 지휘자는 따로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로 추론에 들어가 보면요. 윤석열 캠프가 두 개 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파. 김건희파의 명태균, 김종인, 이준석, 명태균. 요 사람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대파의 찐윤파. 장제원, 윤한홍, 이철규. 뭐 나머지 분들은 제가 권성동은 별로 실세도 아니었다고 하니까 언급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권력 투쟁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윤한홍이 2021년 9월 달에 명태균 멀리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뒤에 1년 후에 또 명태균 씨가 복수를 합니다. 무슨 복수를 하느냐? 윤한홍이 경남지사 나가는 데 대해서 다른 후보를 데리고 옴으로 인해서 윤한홍이 못 나가는 상황을 또 만들어내요. 네. 그 모든 것이 사실 때문에. 이 권력 투쟁이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안 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명태균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제일 명태균 씨를 뼈아프게 버린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인 것 같아요.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 좀 이따 얘기하고 이제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나 선물 보낸 적 없다 이러면 이제 입증을 할 수 없잖아요. 혹시 이럴 수는 있습니까? 광역자치단체가 많이 알고 계시니까. 아니 명태균 씨가 지난번에 주진우 라이브에서 주진우 방송에서 직접 얘기를 했대요. 홍 시장한테 선물 받았다고. 홍 시장한테 선물 받았다. 네. 자, 그러면 혹시 시장 정도 되면 나 몰래 직원이 알아서 시장하고 가까우니까 선물 갖다 주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집 앞에까지 직접 갖다 준 선물은 시장의 사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아니 갖다 줄 수 있죠. 갖다 줄 근데 수도 있다. 공무원을 왜 그런 사적인 일에 시켜요? 그것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자면은 광역단체장들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자체에서 직접 그 금액을 가지고 주는 선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입장에서 본인의 지인들이라든가 정치적으로 도움 준 사람들에게 따로 주는 선물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해서 자료를 찾아온다거나 이건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엔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요것은 홍 시장과 명태균 씨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를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법률적인 의미는 제가 보기엔 그래놓고 없을 것 같아요. 정광석화처럼 자르는군요.
네? 그래놓고 전광석화처럼 잘라. 그렇죠. 아니 네. 그래야지 법에 안 걸리거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 관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 시장이 왜 작년도 명태균 대표의 생일에 맞춰서 선물을 갖다 줬느냐.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겠죠. 그 전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너무나 많이 봤지 않습니까? 본인이 아마 대구 수성을에 보궐선거로 무소속 나와서 당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명태균 대표 미래한국연구소와 지속적인 관계가 있었겠죠. 그리고 작년도에 선물을 직접 갖다 줄 정도면 앞으로 자기 대권이나 자기 대구시장 선거를 위해서 명태균과 일정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홍 시장이 만약 선물을 안 갖다 줬으면 반론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를 뭔가 입증도 우리도 해야, 입증해야죠. 입증할 자신 있죠. 입증할 자신은 스픽스에서 같이 해줘야지. 노영희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주시면 되죠. 제가 해줄게요. 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추론을 두 가지를 해볼게요. 홍준표 시장은 대선이 지난 이후에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가 가깝다는 것을 알아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두 번째, 김진태, 박완수 등 광역단체장들 모임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특히 정당이 같은 광역단체장들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모여요.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과정에서 홍준표 시장이 훨씬 선배 아닙니까? 김진태 도지사 보고 또는 박완수 도지사 보고, 야, 너는 내 생각에는 그때 보니까 도지사 도저히 될 가능성이 없는데 어떻게 되냐? 제주도 좋아? 뭐 이런 이야기 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두 분이 사석에서 이야기하다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명태균 씨라는 분이 역할을 해줬습니다. 아, 그래? 뭐 이렇게 해서 또 명태균이 세구나 이런 식으로 또 관계를 계속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추론은 가능하죠. 근데 지금 사실관계 얼개는 상당히 많이 밝혀졌으나 그 과정에서 뭐가 중요한 역할을 했지 생각을 해보면요. 그 전계환 대표가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 명태균 씨와 통화를 해서 그 최초로 뭘 막 드러냈죠. 그 다음에 주진우 기자가 찾아가서 장시간 녹취를 해서 또 드러낸 게 있죠. 네. 최근 요 며칠간은 장윤선 기자가 또 많은 걸 드러낸 게 있죠. 다 뭐냐? 명태균을 하여금 직접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모두가 의혹을 품었을 때는 자기 변명을 왜 들어주냐? 명태균 말하게 하면 곤란해라는 건데, 지금 명태균 씨 입을 통해서 나오면 나올수록 여권에 연관된 사람들의 여러 행태에 대한 진실의 일단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어요. 100% 믿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도 굉장히 이상한 행태를 보였으니까. 그러나 그로하여금 입을 열게 하는 행위는 굉장히 소중하구나. 머지않은 시점에 이 사람은 이제 검찰 수사 구속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엔 뭐냐? 그냥 바로 용산의 지침하에 입 닫게 만드는 일이 되겠죠. 자, 입을 닫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오늘 저희들 마지막 부분에 검찰 수사와 관련된 최초 단독 보도해드릴 건데요.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건 좀 이따 따져보기로 하고요. 자, 김종인 위원장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박정인 교수. 네. 제가 들었던 분에게 이런 이제 말을 제가 이제 직접 들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홍 시장보다 더하다. 뭐가 더하다는 거죠? 한두 번 만난 사이가 아니고 이런 새벽에도 명태균 대표에게 직접 전화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교류를 하고 의견을 주고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했는데, 어떻게 서울에 있는 사람이 김종인 위원장 같은 정도의 위치에서 이렇게 명태균을 깔가 뭉개뜨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인간적인 배신감은 느낄 수 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법률적인 문제가 될 만한 행위들이 네. 두 사람 사이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자신감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 쉽게 부정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후보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에 그때부터 제가 의심을 했습니다. 이거 뭐 선수가 끼었다. 단일화 관련 여론조사 잘하는 선수가 끼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추론했던 것들을 그대로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거대 정당과 군소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루어질 때 전략이 있어요. 그걸 명태균 씨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 당시에 오세훈이 되는 과정이 안철수와 단일화하는 과정이 그대로 적용됐다고 봐요.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거든요. 분명히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명태균 씨와 만났을 거고, 명태균 씨의 의견 중에 일부를 수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가정을 하거든요. 분명히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선 와중에서 김건희 식파가 이른바
이 찐윤 극우로 가는 사람들이 아닌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선거에 이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명태균 씨도 의견을 같이 하고 이준석과 가까워지고 거기에 김종인 씨가 가세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도 명태균 씨 이야기가 수없이 나왔잖아요. 충분히 깊은 관계가 있고 정치적 동지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섭섭할 거라고 봅니다. 매우 섭섭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모 씨 1억 2천만 원 현금으로 건넨 사람은 2번이나 올라가서 김정인 위원장을 만나요. 그것은 이제 공익제보 신청을 했던 김태열 소장. 실제로 명태균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김영선, 그 다음에 경희궁의 아침, 광화문, 그때 누가 갔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는데 김정인 위원장에 대한 섭섭함이 굉장히 크더라. 이 말씀까지 드리면서 결국 지역에 있는 출마 예정자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갖다 바쳤는데 지금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짓밟고 죽여. 대통령 부부는 물론이고 김정인 위원장, 홍 시장 장례 선물까지 갖다 주고 이렇게 나한테 할 수 있어? 라는 게 폭발 직전이다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명태균 씨는 좀 코너에 좀 몰려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강혜경 씨라든가 뭐 아까 말한 배 씨, 뭐 이 씨, 그리고 김태열 소장까지 다 지금 검찰이 엄청나게 촘촘하게 지금 수사를 다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남은 사람이 명태균과 김영선 두 분이에요. 근데 네. 지금 김영선 의원은 요리조리 피해 돌아다니면서 사실 뭐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지금 검찰이 말하고 있으니 다음 타겟은 혹은 다음에 불러서 확인할 사람은 명태균 씨밖에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다음 주에 명태균 씨를 부를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명태균 씨가 그동안 했던 행동들을 살펴보게 되면 자기는 안 부르거나 불러도 본인에 대해서는 뭐 영장을 치거나 내지는 어떤 강제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까지 확인한 바로는 검찰에서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 사기 혐의 또 내지는 뭐 횡령 혐의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당연히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는 이제 공범으로 지금 김영선 씨와 이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속영장 청구 얘기까지 지금 다 나와요. 자, 그 부분은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지금 이제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지금 불안할 거라는 예.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런저런 걸 하면서 이 정권이나 이 여당 쪽에서 나를 좀 보호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보호 안 할 것 같으니까 오빠 카톡 이런 거 다 보내주면서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큰일이야 이런 걸 내보냈는데 결국에는 여기 지경까지 왔으니 이제는 본인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다루는 내용은 검찰에서 확보한 정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명태균 대표를 구속시키겠다라는 방침이 있었다는 얘기가 오늘 오후에 갑작스럽게 널리 퍼졌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알아보니까 명태균이 갖고 있다는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 내용의 파일이 조사해보니까 없더라 라는 얘기인데 이런 검찰 내부의 분위기 믿을 수 있나요? 검찰이 그동안 기사 나온 거나 그동안의 상황을 보게 되면 명태균 씨가 내가 2,000장 또 200장 그런 얘기 했을 때요. 그거 찾아내려고 엄청나게 압수수색을 했다고 제가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 주변뿐만 아니라 뭐 강혜경 씨 또 뭐 김태열 씨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또 배모 씨, 이모 씨 모든 곳을 이잡듯이 다 뒤졌대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면 얘가 허풍을 치는 거지 더 이상 뭐 아무것도 없겠지라고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검찰이 그 이후에 엄청나게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수사를 다 했어요. 특히 강혜경 씨 같은 경우는 법사위 이후 지금 3번이나 지금 법사위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오늘까지 3번이나 지금 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동안에 검찰이 압수수색해가지고 받아놓은 자료들에 대해서 전부 다 정리를 해줬다고 지금 그래요. 제가 이제 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다면 검찰은 자신감을 가지는 거죠.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다는 그건 없을 수 있다. 내지는 허풍일 수 있다. 또 그렇다면 이 사람을 빨리 불러서 영장을 쳐서 이 사람이 운신하지 못하도록 다른 데 어디 가서 뭔가 또 사고치지 못하도록 뭔가 좀 이 사람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러면 아마도 명태균 씨의 운명은 다음 주 정도면 갈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명태균 씨 이 상황에서 본인이 살 길은 하나다. 본인은 지금 이 정권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의 저런 행동은 제가 봤을 때는 인신구속을 통해 가지고 입을 조금 막거나 뭔가 이 정권에 당신이 안 좋은 거를 말할 것을 못하게 하겠다는 신호같이 저는 보여요. 왜냐하면 이 창원지검에
검사장이 정말 대표적인 찐윤 검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명태균 쌤한테 계속 얘기하는데, 명태균 씨에게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돌아가는 판을 보시면 얼마나 그들이 빨리 당신을 배신하는지, 얼마나 그들이 자기 살겠다고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지 다 충분히 봐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같으면 되게 인간적 배신감을 느낄 것 같아요. 본인이 잘했든 못했든.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공익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카모마일님 누가 재채기를 하였는가라고 글 올려주셨는데 카모마일 한 잔 보내주십시오. 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더 이상 증거가 없을 것 같으니까 구속시킨다. 이거 진짜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은 명태균을 구속시키더라도 더 이상의 밖에서 터질 증거가 없을 테니까 명태균의 입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저희 쪽에서는. 그만큼 현재 창원지검을 믿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국회 법사위에서부터 따지고 들어가지고 명태균 씨 이 수사를 서울로 갖고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검찰 독재 정부라는 하에서 대한민국 어느 검찰이든지 간에 명태균 씨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나마 사람이 숫자가 많으면은 양심적인 검찰이 있을 확률이라도 높아지는 거고, 수도권에 오면은 쳐다보는 언론도 많아지고 국민도 많아지고 하다못해 국회도 있기 때문에 저는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 좀 더 많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수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서로가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맞는데요. 그럼에도 이 검찰이 어느 모습까지 왔냐면, 검찰이 손을 댔다 그러면 이제 시민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뭐 수사를 통해 사실을 캔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술 들어가는구나. 네. 예, 정치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증거가 왜곡되고 오염되는구나. 그렇구나. 생각하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중앙지검으로 박은정 의원이 주장하듯이 와서 규모를 키워서 한다 하더라도 이건 기술 들어가는 건데 그 기술의 내용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 그 법 기술의 핵심은 뭐냐? 검찰이 그동안 해온 수법은 법 조항으로 아주 작은 걸 갖고 키워서 표창장 위조라는 혐의로도 4년 때릴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범죄적 사실도 법 적용만 해서 매우 작은 걸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명태균에게 어떻게 접근할지는 눈에 보인 듯합니다. 수사를 할 때는 너 이제 무기징역감이야 엄청나게 하면서 정작 때리는 건 뭐냐? 집행유예 나올 수 있는 작은 거, 법 적용을 아주 작은 것만 하는 거예요. 입 다물게 만드는 거죠. 명태균 씨도 그 정도는 앞뒤 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검찰이 가서 뭐 몇 가지 자료 뒤졌더니 허당이더라 하지만 명태균 씨 그동안 행적을 보면 유력한 자기 증거물들을 분산해서 필요한 때 누군가 대행해서 폭로하려는 준비를 안 했을 리는 없죠. 그건 뭐 생사 권리 문제인데. 근데 이 과정에서 도저히 검찰의 수사는 우리가 기대할 것도 믿을 것도 없으니 그렇다면 이게 우리 여론 압박과 사회적 관심 환기를 통해서 증언자가 지금 강혜경 그리고 김태열 두 분뿐이지만 그 과정에서 녹취를 듣고 뭐를 듣고 이 다수가 훨씬 더 있습니다. 그냥 김건희 목소리 한번 들었습니다라는 공무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들도 익명이건 자유롭게건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게 지금 할 일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런 분이 실제 존재하고 있고요. 명태균 대표와 가장 직원에서 오랫동안 대선 과정에 함께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우리 방송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용기 내서 정말로 공익제보 위치에 오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분한테 문자 보냈는데 예. 답은 안 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순진하게 좀 얘기할게요. 공익제보 하는 분들께 뭘 부탁드리냐면요. 국힘을 좋아할 수도 있고 민주당을 좋아할 수도 있고 그 상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같은 사람이 뭘 걱정하냐면 야 용산이 지금 위기에 몰리니까 이게 준전시 사태 만들어 갖고 안보 위기로 돌파하려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보 위기라는 건 곧장 경제 폭망으로 이어지는데 회복 불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공익식구 할 사람 나 정의감 한번 하려는 게 아니라 나라를 구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안보 위기를 본격 점화시키기 전에 이 진실을 확 키워갖고 포위를 하게 되면 용산도 더 이상 큰 수를 쓰지 못하게 됩니다. 예. 자, 더불어님께서는 녹취록 없더라 언론 플레이 해놓고 구속시켜 정글 인멸하려는 것 같네요. 이렇게 주셨고 녹수님은 명태씨 공익제보자 하세요. 빨리 공익제보로 돌아오세요. 고래님도 주셨고요. 명태균님 정신 차리세요. 라고 김희님 그리고 로사님께서는 명태균 기자회견 해라. 자, 제 마음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문자를 넣었는데
결국 정의와 진실의 편에서 나라 걱정 함께 해보자고 했던 저와의 약속 정말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검찰이 그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 박진영 교수 제가 용산이다 검찰이다 이렇게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보력이 부재한 거예요. 명태균 녹취가 4개가 있고 많은 분들이 산소에도 묻어놨다. 오늘 또 제가 어느 한 분 취재하니까 분명히 어디에 있다라고 지목하는 분도 있었는데 혹시 정보력이 없으니까 그냥 일종의 희망 고문하는 거예요. 아니 뭡니까?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없다. 바로 감옥에 쳐넣어. 이러면 제일 깔끔하고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혹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잠깐만요. 있습니다. 이건 이 시점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요. 예. 지금 전계환 대표도 알고 있는 것을 왜 검찰은 모르죠? 저는 모를 그게 수 이해가 안 있겠죠. 가는데요. 모를 아니 수 있죠. 검찰이 그렇게 수사를 못해요? 어디에 압수수색했든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이 중요한 증거가 있으면 본인이 안 가지고 있겠죠. 그럼 믿을 만한 누군가에게 맡겨놓거나 어디가 정의원 넣어놨겠죠. 대표를 압수수색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해서. 아니 이분은 왜 압수해? 이분은 그냥 참고인인데 이분이 알려줘야죠. 아니 만약에 알려주는 게 안다면. 아니고 알려주면 그것도 중요한 건 훼손할 수도 아니 지금 있으니까. 느낌이 노 중요한 건- 변호사께서 아니, 근데- 정기환 대표가 어디 숨겼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촉이 오는데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검찰의 이상한 태도예요. 검찰이 그렇게 능력 있는 그 수사관을 파견이나 2명이나 검사를 또 파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못 찾아요? 나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촉도 아니고 사실이에요. 이거 왜 증거가 이렇게 있잖아요. 못 찾아요? 왜 이렇게? 주진우 기자가 명태균 씨 만나러 내려가니까 주진우 도착하기 전에 용산 관계자가 와서 명태균 너를 만나지 말라고 호소했대.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쥐두새도 모르게 내려갔는데 도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을 둘러싼 모든 관계인들은 전기환 수님도 지금 핸드폰 도청당하고 있을걸요? 아이고 뭐 차라리 도청 당해가지고 뭐 참요. 아는 대로 그리고 저도 뭐 뭔가 도청 당하면 잘못이 나오면 그러면 잡혀가겠네. 아니 이분처럼 이렇게 수사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취재하려고 해도 다 알아내는 사실을 왜 우리 검찰 근데 관계자들은 노영 변호사 모르는지 내 모르겠네. 무시해야 돼. 조금만 취재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전화해가고 연결하고 이분 저분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보고. 정계환 위너 최고입니다. 아닙니다. 혹시 우리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 기왕에 전해드리는 정보가 정확해야 한다 이런 것이고요. 정말로 홍 시장 건이나 이렇게 김병희 위원장 판단하면 건이나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실이든 아니면 이 검찰 수뇌부든 녹취가 두려운 거예요 요즘. 그리고 명태균 씨가 본인을 만났다 어디 누가 그 특정인이 또 파견돼서 본인을 만나러 왔다 이런 일을 또 흘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윗선에서부터 쉽게 움직이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직 내부의 문제인데 조직에 대통령 인사권이 직접 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열성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네. 그러나 하위직 검사들이라든가 수사관들 이런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언론 보면 다 분위기 파악 다 됐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이 정부와 같은 정치적 호흡을 같이 하면서 여기에 목숨 걸고 파헤쳐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거 제가 증언해 줄게요. 어디 상가를 갔는데 최근에 이재명 수사하던 젊은 검사가 그 상가집에 있어서 마주 앉았는데 떡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저 김건희 특검하면 특검 합류하고 싶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렇다고. 아이고. 제가 귀로 들은 거예요. 근데 누군지 밝히지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검찰들이 사악한 건 맞는데 자기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변신이 되기 때문에 100% 믿지는 못하는데 다만 명태균과 관련해서는 지금 꼭 검찰이 아니라 정보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정황이 하나하나 다 지금 확보되고 있다고 봐야죠. 많은 분들이 지금 파묘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이제 명태균 씨가 자기가 뭐 아버지 무덤에 묻었다 이제 이 말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조상의 묘를 함부로 우리가 이제 파지 못하는 게 정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인데 파묘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 그러면은 법원을 통해 가지고 영장 받아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솔직히 명태균 씨가 정말로 뭐 무덤에다 묻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검찰이 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안 찾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해요. 자 어디에 맡겨놨다는 이야기 어디라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그게 있는지 없는지 저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명태균 대표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 시간에 창원 시내에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중대한 결심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고뇌에 찬 생각을 하고 있죠. 검찰과 전면전을 할 것이냐, 윤석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다 깔 거냐 말 거냐, 이제
몰려서 뭔가 선택을 할 겁니다.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저는 기왕에 일 터진 거 법은 법이고 진실은 진실이다. 공익제보하자. 명태균 대표. 그냥 한번 해봅시다. 정말로 누구를 믿느냐. 국민을 믿고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진심이 느껴진다면 오늘 제가 취재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좀 전원을 요청드렸지만 정말로 그렇게 해서 진실 밝히자. 그리고 11월 1일 이번 금요일이죠. 정말로 국회에 혹시 나오는 일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국회에서 기자회견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죄는 죄고 진실은 진실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네, 맞습니다. 저 보탤게요. 명태균 씨를 만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악하고 간특한 정치 브로커로 남고 싶느냐. 윤석열 시대를 증언하는 증언자이자 종결자로 남느냐. 그건 인생의 선택이에요. 본인이 깊은 생각이 있겠죠. 이 사람 가벼운 사람, 장난스러운 사람 아니에요. 정말로 애원하다시피 당신이 만든 윤석열 정권 2년 반을 통해서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있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역할이라면 증언자가 되는 거다. 뭘 보태고 뭐 야당에 유리하게 그러는 거 하나도 바라지 않는다. 사실관계 중에서 민감한 것들을 대중 앞에 기자 앞에서건 국회에서건 증언을 해라. 그 다음에 당신이 어떤 처벌을 받든 아마 시민들이 응원할 것이고 그 후의 인생은 대단히 떳떳할 것이다. 지금 이제 명태균 주변에 있는 아주 가까운 분의 말씀은 가족들은 집 바깥에 아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애들도 학교를 다니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성이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막내딸 이름은 공개까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학교 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정말로 외부 출입이 불가능하고요. 장인 장모님은 지금 신경과 정신과 약 드시면서 바깥에 외출하고 산책하기를 그렇게 좋아했던 분인데 온 동네에서 저 집이 바로 명태균 집이다 라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진실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명태균 대표를 저렇게 만들어놨던 사람들 대통령 부부 아닙니까? 김정인 위원장 아니에요? 홍준표 시장 하는 거 보십시오. 선물 갖다 주고 그러고 나서 감옥에 당장 쳐넣으라고 하는 그 내용을 명태균 대표가 미리 모르고 그 일을 저질렀지만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이 정말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그 돈 갖다 준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강희경 씨나 김태열 소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창원 시민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좀 박 교수 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왜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답답해서 지금 네네네. 이 문제의 본질은 범죄는 범죄고 진실은 진실인데 명 대표가 구석에 몰려서 신용카드 한 장 못 쓰는 김갑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명태균 씨가 처한 위치는 사실 이중적인 위치예요. 이중적인 위치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이 조작의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국정농단의 개입의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현재 국가 권력을 잡고 있는 절대 악에 의해서 궁지로 내몰리는 한 마리 작은 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법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의 양심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명태균 씨가 이른바 양두구육했던 과거에 대해서 본인이 반성하고 그리고 본인의 잘못을 털어놓는다면 사죄를 하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양심적인 제보자의 입장으로서 국민들의 시선이 바뀌어 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명태균 씨의 사명의식과 소명에서 저는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변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명태균 대표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면서 공익제보의 위치에서 뭔가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린다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는 있습니까? 이게 이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본인도 생각을 해볼 텐데요. 예컨대 지금 이 정권이 당신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인지 아닌지 실질적으로 공익제보자가 되려면은요, 국회에 자신이 이제 부패 범죄 같은 거는 국회에다가 신고할 수가 있고 나머지 뭐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별 몇십 개에 해당하는 그런 범죄, 특히 이제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는 건익이나 공수처에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명태균 씨가 건익이는 제가 좀 사실 안 믿으니까 공수처 같은 데다가 만약에 신고를 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공익신고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해 주세요라고 하면 지위를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본인이 얼마나 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정말로 문제가 돼가지고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정상 참작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본인에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과 그렇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내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분들과 뭔가 딜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저는 답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강혜경 씨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하신 거거든요. 그분을 보시고 오히려 좀 떳떳하게 사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주 가까운 분한테 들었던 이야기 그대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대표,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저렇게 궁지에 몰려 있어도 단 한 번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욕을 하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녹취록을 보고 여러분들 함께 공유했던 것, 언론들이 함께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렸던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명태균 대표가 단 한 번도 강혜경 씨를 하대하는 경우가 없어요.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하대하거나 정말로 윽박지르거나 단 한 사람이 있었죠. 김영선. 얼마나 김영선이 악독하게 했으면 공짜로 공천 받았죠. 선거비용 한 푼도 안 냈죠. 자, 그런 과정에서 김영선 하는 거 보고는 그렇게 윽박을 질렀지만 그 외에 다른 어떤 인물에게도 욕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것을 제가 명태균 대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에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것은 선의로 했을 것이다. 좋은 나라 만들어야 된다. 문재인 정부 아니고 정권 교체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출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제가 좀 제3자의 관점에서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요, 거기다 또 못해서 이 동티가 왜 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김건희 씨가 이명수 기자랑 장시간 통화할 때 무슨 얘기 했냐면, 미투 사건을 예를 들면서, 보수는 대가를 확실히 줘서 아무 사고 안 나는데, 진보는 날로 먹을래다가 사고 터진다 그 말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정반대였던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론조사 81회 시켜먹고 여러 가지 도움을 다 받았는데 명태균이한테 돈을 지급했으면 아무 일 없었을 뻔한 일인데 너 저 밑에 그 아랫단 출마 예정자들에게 돈 뜯어먹어서 채워라 이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뭐 자기가 만든 국회의원의 세비를 반띵해서 먹고 살게 하고 그뿐이 아니에요. 김종인 씨가 명태균 씨가 얼마나 유착됐는지는 앞으로 나오겠지만 지금 나온 얘기만으로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아침마다 뭐 모닝콜이었다며요. 그거 사실은 측근이든 뭐든 다 비용이 들어갈 일인데 그냥 막 써먹은 거예요. 홍준표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관계들 속에 명태균 씨는 대단히 억울할 겁니다. 비용을 그러니까 대가를 못 받고 이용만 당한 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저 사악한 짓이냔 말이에요. 자, 많은 분들이 공익제보 좀 해달라. 돈 때문에 생긴 일이다. 명태균 씨의 큰 용기 주시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감사하겠습니다. 지현숙님, 모나리님, 그리고 박진형님도 계십니다. 박진형님도. 자, 준석이도 수사하자. 김영희님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자, 딘동베리님, 우우님, 플라워스님 모두 고맙습니다. 김희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역전용사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명태균 씨가 정말로 공익제보자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명태균이 지은 죄는 죄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내용은 내용으로 분리해서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지금까지 박진영 교수, 김갑수 평론가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함께 했는데 다 함께 그래도 오늘은 특별히 명태균을 위해서 역전에 하면 용사들 한번 외쳐서 제가 욕 혼자 많이 듣겠습니다. 그러나 명태균이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서 국회에서 정말로 진실을 밝혀주길 바라고 오늘 저와 함께 취재했던 분들도 제 마음 진심을 아신다면 명태균 대표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역전의 용사들은 명태균의 공익제보를 위해서 제가 외치겠습니다. 역전에 하면 다 같이 용사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